네, 그러면 정규식 연습 문제,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규식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파일은 그 유튜브 영상에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가 있고 알파벳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나눠드린 파일과는 다르게 이제 숫자도 이렇게 단일하게 바꾼 것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그것이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을 원래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나온 것들이 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영상을 다시 녹화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전화번호나 이제 이메일 주소로 판단되지 않도록 단일한 문자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다시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블러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먼저 기본 문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나눠드린 파일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본 문제가 있고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직접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이제 바로 문제를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어렵더라도 혼자 이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를 이제 영상을 나누어서 이제 올려드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문제만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또 이제 응용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학생 연구생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학생 슬래시 연구생 뭐 이런 식으로 학생과 연구생 사이에 이제 슬래시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제 네 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슬래시의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다 슬래시를 하나의 표시로 이제 바꾸는 것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기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학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가 나오고 연구생이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 슬래시가 그 개수가 일정하지 않고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슬래시가 반복되는데 최소 한 번 그리고 최대 4번까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꾸기에서는 학생, 연구생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학생, 연구생 사이의 슬래시가 모두 표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짧은 검색식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에서부터 네 번까지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제 꼭 네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숫자가 많이 반복될 수도 있죠. 슬래시가. 자, 그럴 때 이제 끝에 번호를 특정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뒤에 부분을 번호를 넣지 않으면 한 번 이상 n번까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다 이제 하나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번 이상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쓰면은 그냥 플러스 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슬래시 플러스 연구생 이렇게 하면은 보다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입력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았을 때 이제 슬래시가 쓰인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학생과 연구생 사이에만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이제 확인을 컨트롤 F를 통해서 슬래시를 입력해서 모두 선택. 그래서 어디 나왔는지 이렇게 보았을 때 학생과 연구생 사이에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라면 굳이 이제 슬래시 앞뒤로 학생, 연구생을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이 슬래시를 찾아서 학생과 연구생 사이에 있는 슬래시를 찾아서 F 표시로 바꾸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슬래시 플러스로 검색을 한 다음에 바꾸기에서는 at을 입력하면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해보자면 슬래시가 한 개 이상 온다.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찾은 다음에 모두 다 F 표시로 바꿔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찾기 바꾸기에서 이제 달리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정규식을 선택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지금 이 데이터를 볼 때 이 여기 데이터는 창 하나에 이제 나오지가 않고 창을 넘어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M 에디터에서 이것을 그 작업 처리를 하실 때 한 화면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줄의 내용이 이제 창을 넘어서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화면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창에 맞춰 줄바꿈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한 화면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줄바꾸기 없음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찾으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이름을 성과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컨트롤 F로 아이고 이거는 한글. 자, 컨트롤 F로 M 에디터에서 스페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러한 공백이 이제 눈으로 그냥 보았을 때에는 탭인지 그냥 스페이스인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직접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성 이름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것은 이제 김선영, 하성도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찾기에서 어떻게 바꿔주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김선영, 하성도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김선영, 하성도 뒤에 있는 스페이스만 딱 특정해서 찾을 수가 있으면 이제 그것만 삭제를 해주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찾을 때 앞뒤로 뭐 김선영이나 하성도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바꾸기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찾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소가로를 사용해서 다시 가지고 올 그 데이터들을 그 캐치를 해줘야지 되겠고요. 묶어서 이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그것을 바꾸기 부분에서 역참조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김선영과 하성도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다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맨 앞에 이제 김이나 그리고 하가 온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빈칸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이 빈칸을 달리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꾸기 부분에서는 처음에 묶어준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을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처음에 묶어준 부분, 이 소가로는 버티컬 바를 사용했을 때 그 어디까지가 교체되는 범위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전체를 역참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묶어서 저장해주는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슬래시 1번, 백슬래시 1번으로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꾸기 부분에서 원래 찾기 부분에 있었던 이 빈칸을 이제 입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곧 앞에서 검색한 빈칸을 삭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H
김하 다음에 빈칸이 있는 거고요. 바꾸기 부분에는 역슬래시 1번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입력했던 빈칸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이제 딜렉트 키를 눌러가지고 혹시 모를 빈칸도 모두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김선영과 하성도에 있었던 이제 빈칸이 사라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찾은 데이터가 그 성이 김 그리고 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서 다른 부분에 빈칸 앞에 김이 나와 있거나 빈칸 앞에 하가 쓰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이 김선영과 하성도 부분만 이렇게 교체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다른 부분에 뭐 하 그리고 이제 빈칸이 있거나, 그리고 뭐 김 그리고 이제 빈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교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이 데이터에서 김선영과 하성도가 보여줬던 특성,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각 줄에 맨 처음에 나온 데이터라는 이제 특성이 공통된 그러한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검색식에 더 넣어주면 우리가 그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까지 같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기 부분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캐럿 표시를 넣어줘서 줄의 맨 처음에 나오는 김 혹은 하,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것, 이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한정해서 검색을 해주면 원치 않는 부분까지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본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정규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바꾼다고 할 때 그때 보다 간략하게 이제 정규식을 입력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김선영과 하성도에서 성 뒤에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 앞에는 어떠한 한 글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글자는 이 줄에 각 줄에 맨 처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은 각 줄의 맨 처음에 이를테면 한글이 어떠한 한글이 아이고 네 바꿔줬고요. 어떠한 한글 한 음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자 집합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면 이 집합에 속하는 문자 한 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굳이 이것이 이제 한 개가 온다라고 써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자의 집합을 입력을 하면 어떠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입력해 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기를 하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할 때 역참조를 할 수 있도록 소괄호를 씌워줘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더 간략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맨 앞에 이제 한 글자가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는 경우, 이것은 모두 다 이제 한글로 된 그러한 그 성을 표시하는 글자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조금 더 간략하게 이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이제 변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가힛 이러한 식으로 한글 음절이 나오는 것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어떠한 글자 한 개가 온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빈칸을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자가 줄의 맨 앞에 한 글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경우 이것을 찾아서 빈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앞에 검색된 것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원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용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 성이 그 두음절인, 이음절인 그런 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위에 있는 방법도 쓸 수는 없죠.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제 우리 데이터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건이 느슨한 이 방식은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쓰면은 이 조건이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정규식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할 때에는 이렇게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이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선에서 이 정규식을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코드 사이에 스페이스를 이제 탭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레코드 사이에 탭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선택으로 이러한 식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레코드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레코드를 탭이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뭐 김하진, 김진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빈칸 스페이스로 모두 선택을 해보면 김하진 이 학생의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김진우 이 학생의 데이터들이 이제 각 레코드들이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김선영과 하성도, 이렇게 김선영과 하성도는 이제 이름으로 하나의 레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탭으로 구분해야 될 것이 스페이스로 구분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고치자. 그래서 먼저 스페이스를 탭으로 한꺼번에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로 처리가 되어야 할 이러한 김선영과 하성도마저도 이제 이것이 탭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규식 같은 것을 적용을 할 때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성과 이름이 그 스페이스로 나뉘어진 것을 이제 먼저 붙여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번에 있는 이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냥 그 빈칸이라는 문자로 실제 스페이스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부분에서는 이제 빈칸을 찾은 다음에 바꾸기 부분에서는 이제 탭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탭이 정규 표현식에서는 역/t. 그래서 컨트롤 H로 이제 찾기 부분에 이제 빈칸을 입력을 해주고 바꾸기 부분에 이제 탭을 이제 입력해서 바꿔주면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모두 이제 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들이 모두 다 이제 탭으로 구분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각각의 레코드 혹은 각각의 이제 밸류 이런 것들이 탭으로 구분된 이러한 파일을 우리가 이제 흔히 TSV 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분을 할 때 컴마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컴마를 쓰게 되면 이제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CSV 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지만 그 각각의 값이 이제 탭으로 구분된 그러한 TSV 파일과 결국은 이제 동일한 그러한 형식의 그러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탭으로 바꾸면서 이제 온전히 TSV 파일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전화번호 사이에 이제 대시, 이제 하이픈을 넣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뒤에가 다 0으로만 나와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
여기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전화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화번호의 일반적인 패턴을 생각해 보면 이제 휴대폰 번호라면 010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이제 9번 자리가 이제 4개가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숫자가 또 4개가 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형식인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전화번호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선택으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여기 있는 거는 이 010 뒤에 오는 숫자가 8자리가 아니라 이제 7자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0이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것은 이제 또 숫자가 8자리긴 한데 맨 앞에 이제 지역번호 02가 붙어 있죠. 다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은 02 지역번호 다음에 숫자가 이제 7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은 것들을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 뒤에 오는 숫자가 이제 010 다음에 8자리인 것과 7자리인 것. 자, 그리고 02 다음에 숫자가 이제 8자리인 것이 있고 02 다음에 숫자가 7자리인 것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유형이 되겠는데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이제 이렇게 대시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번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검색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맨 위에 것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대시를 넣겠다. 그 얘기는 앞에 검색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시를 넣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찾기에서 내가 이제 가지고 올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절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1, 역슬래시 2의 방식으로 역참조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온 다음에 대시를 붙여주고 두 번째 부분 숫자 4개 다음에 또 대시를 붙여주고 마지막 숫자 다음에 이제 대시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에도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까지만 한 단위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소괄호를 붙여가지고 검색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역슬래시 1 다음에 대시 그 다음에 역슬래시 2 역슬래시 3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잘 패턴을 파악을 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각각이 제대로 분절이 되어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전화번호에서 먼저 이제 어떠한 숫자가 온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오는데 이제 몇 개가 오는가라고 했을 때 010이 될 수도 있지만 0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2번 숫자가 반복되거나 혹은 최대 3번까지 반복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고 이것을 이제 소괄호를 쳐가지고 한 단위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두 번째는 숫자가 이 9번 자리는 숫자가 4개가 오거나 혹은 3개가 온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숫자가 3개, 최소 3번 반복되거나 혹은 4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숫자가 3개가 오거나 이제 4개가 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숫자가 이제 4개가 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컨트롤 H. 자, 복사를 해줬고요. 그 아래 바꾸기 부분도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꾸기를 해보면 잘 문제없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잘 되었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없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것이 0, 2 다음에 대시가 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 내에서만 선택을 해주고 이제 모두 바꾸기를 하면 뒷부분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뒤에 부분을 쭉 보았을 때 뒤에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식을 우리가 바꿔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020 이러한 식으로 끊기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2개, 3개 검색되는 것으로 2번 혹은 숫자가 2번 혹은 3번 나오는 것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길게 검색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짧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최단일치, 최장일치를 하지 말고 최단일치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반복 표현 뒤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서 바꾸도록 넣었고요.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자, 선택 메뉴에서만 다시 해제를 하고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이때는 다시 이제 01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먼저 찾기로 이제 다음 찾기로 해주면 자,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숫자는 포착을 하지 않고 검색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빼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규식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전화번호 뒤에 탭이 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연쇄되는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의 조건으로 넣어줬고 탭이라고 하는 건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탭 바로 앞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그대로 숫자가 2개 혹은 3개, 그 다음에 3개 혹은 4개, 그 다음에 이제 4개까지인데 맨 앞에 오는 숫자를 짧게 검색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2개에서 끊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탭까지 이제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검색해서 탭을 넣어줬으면 우리가 바꾸기 부분에서도 탭을 넣어줘야지 탭이 삭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을 바꿔주고 다시 이제 바꾸기를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두 바꾸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했더니 010 이건 잘 됐는데 또 이제 세 번째 있었던 이 그 010 다음에 숫자가 7개 오는 타입이죠. 이것은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됐고 이거는 제대로 됐고 이것도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010 다음에 숫자가 7개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찾은 검색식으로는 이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좀 최단일치 이것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3번, 4번 반복되는 거를 조금 짧게 검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때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네, 이것은 앞에다가 그러면 혹시 앞에다가 탭을 더 넣어줘서 조건을 조금 더 한정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제 모두 바꾸기를 해줬을 때,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리고 모두 바꾸기를 해줬을 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입력한 이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입력했던 최단일치 표시를 없애고 또 해보면 어떨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컨트롤 Z로 돌리고 다시 모두 바꾸기로 해줬을 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 010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020 이 부분이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그 정기 표현식의 뭐 최장일치 특성을 그 짧게 검색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맨 앞에 오는 숫자가 뭐 2개 혹은 3개가 온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조금 더 한정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일단 탭이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탭을 지워주고 앞에 오는 것이 이제 숫자가 2개 혹은 3개가 아니라 맨 앞에 오는 거는 우리
데이터에서는 02 아니면 010이죠. 그래서 맨 앞에 오는 것을 둘 중에 하나, 02나 010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라. 여기 최단일치 굳이 물음표 넣어줄 필요가 없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은 것이고요. 그러면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네. 이 부분 문제없이 되었고, 이 부분도 문제없이 되었고, 문제없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반복 표현을 통해서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느슨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데이터라면 그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나오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자열의 후보를 한정해 준 다음에 뭐 둘 중에 하나, 이것으로 검색을 하고 이제 나머지를 검색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 더 한정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이 보다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버티컬 바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두 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M 에디터에서 이제 여러 개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간략하게 쓴다면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 이렇게 대괄호 안에 뭐 0부터 9까지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짧게 쓰면 역/D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역/D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이 부분 그대로 넣어주고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2020년 이후 학번 중에서 성이 김씨인 그런 학생의 전체 레코드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아 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해서 이렇게 매칭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학 연도가 이제 2020년 이후인 학생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2020년까지 포함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조건이 성이 김씨이다. 그러면 성이 이제 김씨인 그런 학생들만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성이 나타난 그러한 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성은 이제 데이터의 이제 맨 처음 부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김이라고 하는 이 음절이 다른 데서 성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쓰인 경우가 우리 데이터에는 없기 때문에 이 각 줄의 처음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검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성이 맨 처음에 이제 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문자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문자가 이제 한 개 이상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연도가 2020년 이후다. 그래서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 다음에 이제 숫자가 0부터 이제 9까지. 네.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 2020에서부터 2029까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도 부분 됐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 어떠한 문자가 공백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개 이상 쭉 나와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마침표 그 다음에 플러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컨트롤 F 붙여놓고요. 모두 선택으로 했을 때 성이 김이고, 자, 입학연도가 2020년 포함해서 2020년 이후인 학생들, 이런 데이터들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외되어야 할 김재영, 김진우 이런 학생들의 데이터는 이제 검색이 안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찾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으로 쓰인 이 김씨가 김이라고 하는 음절이 성 이외에는 쓰인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검색하려면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0부터 9까지도
어떠한 숫자가 그냥 한 개가 온다라고 할 때 역/D로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2020부터 2029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입학 연도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검색을 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뭐 전화번호에 뭐 2020이 쓰인다거나 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보다 이것을 검색 방식을 더 그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다 한정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 검색식을 써줘야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입학 연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제 그 탭을 기준으로 볼 때 탭 앞을 이제 탭 사이를 슬롯이라고 하면 두 번째 슬롯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김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어떠한 글자가 오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데이터는 이제 탭이 그 안에 쓰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탭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레코드 혹은 밸류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각 그 레코드 안에는 탭이 쓰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탭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캐럿을 입력하고 이 문자를 제외한, 탭을 제외한 어떠한 문자가 이제 한 개 이상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탭이 나타나고, 네, 탭을 제외한 문자가 한 개 이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탭이 온다. 이때의 탭은 첫 번째 나온 탭인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숫자가 오는데 202 다음에 어떠한 숫자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을 이제 검색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다 한정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전화번호 안에 뭐 2020이나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검색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 검색되지 않고 문제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한정해서 검색한다면 앞에 캐럿까지 붙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화번호 안에 있는 번호가 잘못 인식되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건을 입력을 한다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이메일 주소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뭐 알파벳이 소문자 대문자 쓰일 수가 있고, 뭐 마침표도 쓰일 수가 있고, 숫자도 쓰일 수가 있고, 언더바도 쓰일 수가 있고, 언더스코어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대시도 쓰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메일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메일의 이제 규칙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야지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그 조건을 그 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 주소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안에 at이라고 하는 기호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at이 쓰인 것을 이제 모두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학생, 연구생 사이에 있던 슬래시도 모두 다 at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같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만 보았을 때, 뭐 표시 앞에 알파벳이 오는데 알파벳이 이제 대문자가 오기도 하고 소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숫자가 오기도 하고 언더스코어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러한 온점이 오기도 한다, 마침표가 오기도 한다. 뭐 이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 포지티브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한다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입력해 줘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온점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언더스코어가 올 수도 있고, 이제 하이픈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가 몇 개가 온다? 한 개 이상 온다.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 마지막 그 하이픈, 이 대시의 경우 이렇게 두 문자 사이에 있으면은
그 두 문자 사이에 있는 그 문자 코드 상에서 두 문자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픈 자체를 찾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두 문자 사이에 두면 안 되고 이 하이픈을 이제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 되었고요. 그 다음에 at이 오고 이제 뒷부분인데 뒷부분도 알파벳과 마침표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숫자도 쓰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앞에 우리가 검색한 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선택을 했을 때, 네, 이러한 식으로, 네, 그 이메일 주소들이 우리 데이터에서는 이제 빠짐없이 이제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주소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제대로 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입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티브한 방식 말고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찾는다고 할 때 이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각각의 레코드, 각각의 밸류가 이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TSV 형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검색을 할 때 탭을 제외한 것을 검색을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레코드를 구분해주는 탭을 제외한 각각의 레코드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탭을 제외한 것이 이제 한 개 이상 온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그 각각의 레코드에 이제 문자들을 이제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제 앱 표시를 이제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탭이 아닌 문자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학생 연구생 우리가 슬래시를 s로 바꾼 이러한 학생 연구생까지 이제 같이 포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학생 연구생이 제외되도록 이제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외할 문자에 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글도 들어간다. 한글, 음절, 한글의 모든 음절이 어떠한 것이든 이제 그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네, 학생 연구생을 제외한 나머지 이메일 주소들이 이제 제대로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 이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어떤 그 데이터에서 쓰이는 모든 문자의 종류를 나열한 다음에 그것들이 오는 그런 데이터만 찾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그 문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쓰이지 않는 문자만 명시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제외한 것들을 찾게끔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가 있다. 뭐 이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응용 문제가 이어지는데 응용 문제는 만약에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이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풀이 내용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